여러분, 혹시 우리 아이에게 커서 뭐가 될래? 하고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해봤을 질문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질문에 숨겨진 작은 함정과 우리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아주 새로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이는 어른보다 미숙하고 부족한 존재다. 사실 이게 우리 사회에 꽤 깊이 뿌리내린 생각이에요. 그쵸? 마치 아이를 텅 비어있는 그릇처럼 보고 어른들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으로 막 채워줘야만 완성되는 존재라고 여기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생각에 한번 제대로 도전장을 내밀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아이들을 그저 채워줘야 할 부족한 존재로만 보는 시선. 이게 과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일까요?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탐색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이겁니다. 동사로 꿈꾸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의 장래 희망을 무엇이 될 건지, 즉 직업 이름으로 묻는 대신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작은 관점의 변화가 아이의 마음속 진짜 열망을 발견하는 엄청난 시작점이 될 겁니다. 커서 뭐가 될래? 아, 정말 익숙한 질문이죠? 우리 모두 어릴 때 들어봤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던져봤을 바로 이 질문. 사실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바꿔야 할 생각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대답을 기대해요. 바로 의사, 선생님, 변호사 같은 명사로 딱 떨어지는 대답이요. 하지만 바로 이 명사라는 틀이 어쩌면 아이들이 가진 그 무궁무진하고 다채로운 꿈을 단 하나의 직업 이름이라는 상자 안에 가둬버리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대안이 등장합니다. 바로 동사형 꿈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생각의 전환이에요. 꿈의 초점을 무엇이 되느냐, B에서 무엇을 하느냐, 두로 옮겨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직함을 갖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고 싶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의사라는 명사는 아픈 사람을 돕는다는 행동으로, 선생님은 다른 사람과 지식을 나눈다는 생생한 행동으로 바뀝니다. 어때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뭔가 가슴이 뛰지 않나요? 이렇게 동사로 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열망과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아이들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강력한 가능성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관점의 전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석입니다. 경험 부족. 흔히들 이걸 약점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어떤 고정관념에도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어떤 멋진 그림이든 그려나갈 수 있는 새하얀 캔버스, 즉 무한한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 지식이 적다. 이것도 부족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앞으로 채워나갈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그 어떤 어른보다도 더 큰 성장 잠재력을 가졌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들의 그 순진한 질문들. 어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근데 왜요? 라고 묻는 그 순수한 호기심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의 씨앗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인류의 모든 위대한 발견과 발명은 전부 이 왜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아이를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깎아 만드는 조각가가 아니라 아이가 가진 본연의 모습 그대로 잘 자라도록 돕는 정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라틴어 educationio에서 왔는데 밖으로 이끌어낸다는 뜻이래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단어 자체가 우리의 역할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빈 그릇에 지식을 냅다 들이붓는 게 아니라 아이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놀라운 잠재력을 밖으로 잘 이끌어내고 무럭무럭 자라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훌륭한 정원사가 될 수 있을까요?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지시 대신 발견하기. 장미 씨앗한테 해바라기가 되라고 강요할 순 없잖아요.
우리 아이가 가진 고유의 가능성을 발견해 주세요. 둘째, 실패할 자유 주기. 넘어져 봐야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실패는 성장을 위한 필수 영양분이에요. 셋째, 절대 비교하지 않기. 세상에 똑같은 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아이는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중요한 믿어주기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부모의 이 굳건한 믿음이야말로 아이의 잠재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가장 강력한 햇살이니까요. 그리고 이것 하나만큼은 정말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비교는 아이의 잠재력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죽이는 맹독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옆집 누구는 이라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가능성의 싹을 짓밟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일 수도 있겠네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현재라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장 참 간단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죠. 우리는 종종 아이들의 오늘을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 기간이나 어쩔 수 없는 희생의 시간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행복을 느끼는 아이가 내일도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는 바로 아이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존중하고 함께 행복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아이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작은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아이의 세상은 무한히 넓어질 겁니다.